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장 쉬운 독학 독일어 첫걸음의 김광현입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수업 시간입니다. Lektion 20, Was hast du gestern gemacht?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하시면서 분명히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교재 설명만으로는 잘 안 됐던 것들이 강의에서 조금 더 쉽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 본다고 해서 이해가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1강부터 복습도 해보시고 특히나 맨 끝에 있는 불규칙 동사표는 꼭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는 여러분들 아시죠? 얼마든지 다시 돌려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될 때까지 꾹꾹 눌러 담아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시간인데 정말 주옥 같은 것들을 다뤄봐야 돼요. 사실은 마지막 파트이기도 하고 이게 초급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참고로 아시면 좋겠다는 거죠. Was hast du gestern gemacht? 라고 되어 있어요. Was hast du gestern gemacht? 자,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완료 형태 배워왔죠. 그쵸? have 플러스 pp 뭐 이런 얘기 배워봤을 거예요. 그 같은 형태로 haben 동사가 있고 pp, 독일어에서는 Partitiv 2라고 합니다. Partitiv 2. 그래서 이 haben 동사와 gemacht 이렇게 해서 완료 형태를 have pp와 형태 똑같죠? 만드는 건데 그 영어의 pp 형태, Partitiv 2 형태를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해볼 겁니다. 의미는 뭐냐면 너는 어제, gestern, 어제 뭐 했니? 라는 뜻을 할 때 Was hast du gestern gemacht? 라고 하는 거예요. 자, Was hast du gestern Abend gemacht? gestern이라고 하면 어제고 gestern Abend라고 하면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뭐 했어? 자, 동사의 완료 형태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규칙 동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불규칙 동사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외우셔야 돼요. 당연하죠. 영어에서도 불규칙 동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렸을 때 배웠기 때문에 중학교, 초등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지금 기억을 못하는 걸 수 있는데 영어도 불규칙 동사 열심히 외웠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보고 막 혼나고 그랬을 거예요. 자, 규칙 동사, 독일어 규칙 동사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독일어 동사는 어떻게 생겼어요? machen처럼 이렇게 an이 붙어 있죠. 그죠? 끄트머리가 an이잖아요. 그래서 an이 붙어 있는 걸 딱 보는 순간 아, 동사구나라는 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이게 안 느껴지면 지금 여러분들 독일어 한 게 아닙니다. an 붙어 있으니까 독일어니까 동사죠. machen. 이걸 떼버리는 거예요. 자, an을 떼버리고 나면 원래 어미가 계속 변했죠. 그죠? ich mache du machst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 mach라고 하는 부분은 변하지 않았죠. 이렇게 변하지 않고 고정되는 부분은 제가 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변치 않는 부분을 냅두고 변하는 부분을 날려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앞에다가 게 뒤에다가 테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machen의 완료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gemacht 하는 거죠. gemacht 거꾸로 돌려볼까요? 원래 machen 동사죠? machen 동사 an이 동사형 어미죠? 그죠? 맞죠? 네. an이 붙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동사죠. 이거 모르신 거 아니죠? 네. 뗍니다. 그리고 gemacht. 앞에다가 ge를 붙이고 뒤에다가 t를 붙임으로써 완료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gemacht.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machen 동사의 완료 형태예요. 그래서 hast du gemacht가 된 겁니다. kaufen 해볼까요? 자, kaufen 동사 보는 순간 an으로 끝나는 걸 발견할 수 있죠. an이 동사형음이구나. 독일어 동사구나. 그쵸? 알 수 있죠. 참고로 an을 붙이면 독일어가 동사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심지어 신조어 중에는 구글 뒤에다가 an을 붙여서 구글렌이라고 구글렌. 조금 이제 철자가 살짝 변하는데 구글렌 해서 구글에서 무언가를 찾다라고 할 때 구글렌이라고 해요. 그리고 게임할 때도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야, 나 몇 킬 했어. 이런 얘기 쓰죠. 야, 나 5킬 했어. 3킬 했어. 이런 얘기 쓰죠. 킬 했다고 쓰죠. 마찬가지로 영어의 킬, K-I-L-L, 그죠? K-I-L-L, K-I-L-L에다가 an 붙여서 킬렌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몇 킬 했다 이런 말 할 때 그런 식으로 독일어는 an을 붙임으로써 이게 동사를 만드는 어미예요. 자, 요걸 날려버립시다. 카우프 남죠? 여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다가 게, 뒤에다가 테를 붙임으로써 gekauft. 이게 바로 독일어 kaufen 동사의 완료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gekauft, 샀다. hören, 듣다죠? hören.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an으로 끝나죠? an으로 끝나니까 an을 날려버리면 hö만 남죠? hö요. 그죠? 얘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는 형태잖아요. 그죠? 앞에다가 게,
뒤에다가 t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gehört가 되겠죠. gehört.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규칙 동사 같은 경우 일반적인 동사들은 n을 떼고 뒤에다 앞에다가 뒤에다가 t를 붙임으로써 완료 형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was hast du gestern gemacht라고 했죠. Was hast du gestern gemacht? 자, 그럼 우리가 gemacht 말고 좀 전에 배운 동사들 많이 있죠. Was hast du gestern gehört? 쓸 수 있어요. 그럼 너는 어제 뭐 들었어? 너 어제 뭘 들었어? Was hast du gestern gekauft? 너 어제 뭐 샀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get 형태를 이용해 가지고 문장들을 과거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건 독일어에도 단순 과거형이 존재하고 이렇게 완료 형태가 존재해요. 그런데 영어는 단순 과거와 완료 형태를 구분을 아주 칼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완료 배울 때 그런 것도 고민했잖아요. 아, 이게 왜 현재 완료? 이게 왜 단순 과거? 이거 고민했을 텐데 독일어의 장점 중 하나가 뭐냐면 극명한 아주 드러나는 게 아니면 현재 완료를 많이 씁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천 몇백 몇 년도에 뭐 16세기에 무슨 뭐 누가 어디를 발견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분명한 과거 사실이죠. 칼로 끊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단순 과거를 표현하는데 일상 대화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그냥 현재 완료형을 쓰면서 그걸 과거 시제로 다 대체해버려요. 단순 과거 형태를 평소에 그래서 말로 할 때 보기 쉽지 않습니다. Was hast du gestern gekauft? 원래는 what did you 해가지고 단순 과거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hast du gekauft 그냥 완료 형태 쓴다는 거 일상 대화에서. 어제 뭐 샀어? hast du 하고 물어봤으니까 대답은 ich habe 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Ich habe 땡땡땡땡땡땡 gekauft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그죠? 그래서 was hast du gestern gekauft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은 Ich habe gestern 어떻게 하는 거예요? einen neuen Mantel gekauft. 만텔이라고 하는 건 외투 그 뭐라 그래요? 자켓이라고 하는 자켓 말고 그 코트 있죠. 코트류 그런 것들을 만텔이라고 합니다. Ich habe einen neuen Mantel gekauft. 참고로 gekauft라는 게 동사 본동사죠. 산다, 샀다. 그죠?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 본동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kaufen 동사가 본동사죠. 다만 kaufen 동사를 이용해서 시제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haben 동사가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habe gekauft로 만듦으로써 시제를 표현했죠. 아, 얘는 지금 완료 시제야.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라고 haben 동사는 시제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쓴 것뿐이에요. 의미는 kaufen 동사에서 따라오죠. 그죠? 샀다라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haben 동사는 단순히 완료 시제를 만들어주는 그 역할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는 kaufen에서 끌고 와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kaufen 동사는 사격 목적어로 필요로 합니다. 우리말로 굳이 하자면 무엇을 사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einen neuen Mantel이라고 한 거예요. Der Mantel 남성 명사거든요. 그래서 나는 외투 한 벌을 새로운 외투 한 벌을 샀다. einen 왜요? 남성 명사니까 einen 했죠. einen Mantel이고 형용사 어미 변화 부정관사 남성 사격의 형용사 어미 변화의 n이죠.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철저하게 기억을 해놓으셔야 이해가 되겠죠. n에서 einen neuen Mantel gekauft 이렇게 한 거죠. Ich habe eine neue Kamera gekauft. 카메라 같은 경우는 여성 명사입니다. die Kamera예요. 그래서 ich habe eine neue Kamera gekauft. 여기서도 haben 동사는 kaufen 동사를 완료 시제로 만들어주는 역할로 끝이고요. 의미는 kaufen에서 나오죠. kaufen 동사가 사격 목적을 필요하기 때문에 eine Kamera, eine Kamera, eine Kamera, eine Kamera. 그렇죠? 일사격이 여성과 중성은 동일하죠. 그래서 eine neue Kamera. Ich habe ein neues Buch gekauft. 새 책 샀대요. Ein neues Buch gekauft. 여기서도 ein Buch, einen Buch, ein Buch. 그죠? 기본적으로 관사는 일사격이 동일하죠. 중성명사에서. 그리고 형사 어미 변화는 es죠. 그래서 ein neues Buch gekauft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Ich habe ein Geschenk für meine Mutter gekauft. Geschenk für meine Mutter gekauft. 자, ich habe gekauft죠. 샀다. 자, haben 동사는 순전히 뭐라 그랬어요? kaufen 동사의 시제를 표현해주고 완료 시제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쓴 것뿐이죠. 의미는 kaufen 동사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사격 목적어 ein Geschenk가 된 겁니다. 완료 형태였고
ein Geschenk예요. 왜냐면 Geschenk는 선물은 das Geschenk 중성명사이기 때문에 ein Geschenk, einem Geschenk, ein Geschenk 중성 사격일 때 ein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관사를 제가 왜 그렇게 일일이 나눠가면서 공부했는지 느끼실 거예요. Wir haben eine Pizza gegessen. 우리는 피자를 먹었어. haben gegessen. Wir haben einen Film gesehen. 우리는 영화 한 편을 봤어. Ich habe ein Buch gelesen. 나는 책 한 권을 읽었어. 선생님, haben 다음에 완료 형태는 get라고 하는데 왜 얘는 gegessen, gesehen, gelesen이에요? 이런 녀석들이 바로 동사 원형 참고로 essen 동사고요. sehen 동사고요. lesen 동사입니다. 이런 녀석들이 바로 불규칙 동사들입니다. 원래는 essen 동사도 예를 들면 geesst라든지 sehen 동사도 geseht라든지 gelesen도 geles트라든지 뭐 이런 식이 될 것 같죠. 그런데 essen 동사는 essen, as gegessen, sehen, sah gesehen, lesen, lies gelesen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바로 불규칙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get 형태로 끝나지 않은 것들이요. 얘네들은 교재 맨 뒤에 불규칙 동사표가 있는데 꼭 이건 공부하셔야 돼요. 불규칙 동사는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보고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몇몇 동사들은 sein 지배 동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뒤에 있는 설명을 들으면 이해하실 건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은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모든 동사가 규칙 변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불규칙 동사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 꼭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이걸 해놔야 중급 이상으로 가실 때 쓸모가 수가 있어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Ich bin um 7 Uhr aufgestanden. 나는 7시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선생님, haben 동사와 같이 해서 완료 형태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ich bin이 등장해요? 이게 독일어와 프랑스어에 존재하는 어려운 점 중에 하나예요. 자, 영어는 현재 완료는 have 플러스 pp라고 하죠. 그죠? 독일어에는 haben 동사 혹은 sein 동사와 pp 형태, 파티시플을 씁니다. 이게 프랑스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bin aufgestanden. 움직임이 있는 동작은 그래서 sein 동사와 완료 형태를 만들어요. 참고로 aufgestanden은 동사 원형이 aufstehen이라고 동사가 aufstehen. 그래서 잠에서 깨서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다 이런 거 할 때 aufstehen. Ich stehe auf. 자리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aufstehen이고 자다가 잠에서 일어나는 것도 aufstehen이에요. 동작이 나타나죠. 그래서 얘는 sein 동사가 씁니다. 그런데 aufstehen이라고 한 녀석은 실제로 auf는 분리가 돼요. 저걸 분리전철이라고 해요. 떨어져 나가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stehen이라는 동사의 변화 형태를 알고 있어야 aufstehen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규칙 동사표를 알아내는 게 바로 그거예요. 독일어는 여기만 해도 그렇죠. stehen이라는 동사 앞에 auf가 붙어서 aufstehen 됐죠. 동사 앞에다가 저렇게 분리 전체라고 하는 혹은 비분리도 있어요. 떨어지거나 안 떨어지거나 뭔가 앞에다가 계속 붙임으로써 프레픽스를 붙임으로써 의미를 다양하게 만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nehmen, 영어의 take다. nehmen 같은 경우도 benehmen, zunehmen, abnehmen, mitnehmen, 뭐 entnehmen 별의별 게 다 있거든요. ziehen 같은 경우도 umziehen, ausziehen, einziehen, 뭐 mitziehen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저 앞에 프레픽스, 앞에 서두에 붙어있는 저 껍데기가 없는 원래 동사의 변화를 알아야 붙어있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stehen 같은 경우도 aufstehen 된 거고요. stehen 자체의 완료 형태가 gestanden이에요. stehen은 gestanden. 그런데 auf가 여기도 따라가다 보니까 aufgestanden 된 겁니다. aufgestanden 이런 식으로. 이게 auf가 분리가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aufgestanden 된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사실은 단순 과거형이 있는데 단순 과거형은 제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 참고로. Ich bin um 7 Uhr aufgestanden. 원래는 stehen 자체가 gestanden이 되는데 앞에 auf가 있다 보니까 aufgestanden 이렇게 합쳐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anrufen 같은 경우
rufen이라고 하는 동사 자체가 있어요. 이게 소리쳐 부르는 건 rufen,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부르다. 그래서 얘는 완료 형태가 gerufen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anrufen이죠. anrufen은 참고로 전화하다거든요. 누구누구에게 전화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 an이라고 하는 녀석은 분리가 돼요. 뜯어질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anrufen 같은 경우는 angerufen이 됩니다. angerufen. 이게 전화하다는 뜻이에요. 전화하는 건 동작이 아니죠. haben 동사 씁니다. Hast du gestern mich angerufen? 하는 거예요. Hast du gestern mich angerufen? 너 어제 gestern 나한테 전화했니? 물어보는 거죠. angerufen. 자,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선생님, 나한테 전화했니라고 물어보는데 왜 mich예요? 미어가 아니고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말하고 매치시켜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독일어의 동사 혹은 전치사가 몇 격을 필요로 하는지, 3격을 필요로 하는지, 4격을 필요로 하는지, 혹은 2격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독일어 문법 기준에 따라 따라가는 거지 우리말 해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anrufen, 전화하다 뜻이에요. 전화하다. 누구누구에게 전화하다. 이대로 거치면 우리말로 뭐예요? 3격을 써야 될 것 같잖아요. 누구누구에게 전화하다. 그런데 anrufen 항상 4격하고 씁니다. 그래서 mich angerufen 한 거예요. Hast du gestern mir angerufen 쓰면 틀립니다. 우리말 해석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mich angerufen.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단순 과거 시제를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나 조동사에 대해서. Das konnte ich nicht. 근데 하기 전에 선생님 저 콘테가 können 동사의 과거형이라는 것까지는 뭐 그냥 그렇다 치는데요. 왜 동사 원형이 없어요? 문장 맨 끝에. 자, 이게 영어로 치면 I cannot 이건 I cannot. 그죠? 특정 상황에서 굳이 본동사를 쓸 때 의미가 통할 때는 안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독일어 할 줄 아세요? 뭐라고 하냐면 können Sie Deutsch sprechen? 이라고 물어봐야 되죠. können Sie Deutsch sprechen? sprechen 동사 문장 맨 뒤로 가야 되죠. 원형으로 können Sie Deutsch sprechen. 근데 많은 경우 뭐라고 하냐면 können Sie Deutsch? 라고 물어요. können Sie Deutsch? 왜요? können Sie Deutsch? 독일어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요? 말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können Sie Deutsch? 물어보면 독일어를 먹을 수 있냐고 하겠어요? 독일어를 본 적 있냐고 물어보겠어요? 독일어 할 줄 아십니까? 라고 하는 게 당연하겠죠. 너무나 뻔하죠. 그죠? 그죠? 같은 방식으로 Ich möchte einen Kaffe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나 커피 하나 마시겠다는 얘기겠죠. 나한테 커피를 보여달라고 하겠어요. 커피 구경하겠다고 말하겠어요. 마시는 거 당연히. 그죠? Ich möchte 예를 들면 뭐 eine heiße Schokolade 핫초코 어쩌자고요. 당연히 주문하고 먹겠다는 얘기겠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특정 상황에서 너무나 분명할 때는 본동사 안 쓸 수도 있어요. Das konnte ich nicht. 이게 상황이 물론 이렇게만 주어졌으니까 그렇겠지만 이미 앞에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거고 나 그거 못해 라고 있을 때 das konnte ich nicht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조동사의 과거형 얘기를 이제 돌아가서 해볼게요. 원래는 können 동사가 ich kann, du kannst, sie, es kann, wir können, ihr könnt, sie können 이었죠. 그래서 1인칭, 3인칭이 조동사는 동일하다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얘의 과거형은 자, ich konnte, du konntest, sie, es konnte, wir konnten, ihr konntet, sie konnten. 아하, 과거형도 1인칭, 3인칭 형태가 동일하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콘테를 기준으로 뭐 에스트가 붙고 에가 붙고 이런 식으로 해서 content 이렇게 해서 콘텐이 되는구나. 기왕하는 김에 다 합시다. müssen 동사. Ich muss, du musst, sie, es muss. 1인칭, 3인칭 동일하죠. Wir müssen, ihr müsst, sie müssen. 과거형은 ich musste, du musstest, sie, es musste, 그죠? Wir mussten, ihr musstet, sie mussten. 그죠? 이거 여러분들 캡처해놓고 하나 적어놓으셔야 돼요. 과거형. wollen, ich will, du willst, sie, es will, wir wollen, ihr wollt, sie wollen. 과거형, ich wollte, du wolltest, sie, es wollte, wir wollten, ihr wolltet,
Sie wollten, sie wollten. 그래서 Ich kann gut Skifahren. 얘하고 Sie네요. Sie konnte gut Skifahren. Sie konnte gut Skifahren. Sie kann gut Skifahren. Sie konnte gut Skifahren. 첫 번째 건 뭐냐면 자, 둘 다 조동사와 동사 원형은 동일한데 하나는 현재어, 하나는 과거죠. 그래서 뭐예요? Sie kann gut Skifahren. 그녀는 스키를 잘 타. 현재형이죠. 근데 조동사를 과거로 만들면 그녀는 스키를 잘 탔었다. 이젠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과거에 탔어. 잘 탔어. 그죠? 형태가 칸만 과거로 고치면 왜요? 조동사가 나오면 본동사는 문장 끝에 동사 원형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fahren은 건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sie kann, sie konnte 이것만 바꾸면 잘 탄다, 잘 탔었다 이렇게 해서 단순 과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wollen이 등장하면 wollen은 뭐뭐 의지잖아요. 의지. 그죠? Ich will dich anrufen 존재하고 과거로 만들면 ich wollte dich anrufen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둘 다 조동사 wollen을 가지고 만들었고 그래서 동사 원형이 문장 맨으로 나갔죠. 본동사의 동사 원형이. 그죠? 첫 번째는 뭐예요? Ich will dich anrufen. 나 너한테 전화 걸 예정이라는 거죠. 아직 안 했지만 할 거야 라는 얘기죠. 근데 ich wollte dich anrufen이라고 하면 뭐냐면 나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었어 라는 얘기죠. 못했다는 얘기죠. 너한테 하려는 의지는 있었지만 하려고 했어. 근데 못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동사의 과거형을 활용하면 뭐뭐 하려고 했었던 거 혹은 할 수 있었던 거 이런 식의 단순 과거의 사실을 언급할 수도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1강부터 20강에 걸쳐가지고 전체 내용 다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교재 뒤에 있는 해답지도 있을 거고 연습문제도 있으니까 꼭 잘 챙겨가지고 공부해 놓으시고 혹시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돌려가지고 복습해 보시고 일시 정지해 놓으시고 필요하시면 캡처도 하시면서 공부하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20강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수고하십시오.